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라디오 듣기 방송이 아니라 간만에 좀 과학적이고 테크닉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맨날 트레일 브레이킹을 써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근데 사실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이 힘든 것 같아서 그냥 왜 트레일 브레이킹을 쓰면 좋은지에 대한 이론을 제 교보제를 이용해서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우선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앞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앞브레이크를 잡는 전제 조건으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타이어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그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반적으로 그냥 노면에 타이어가 있을 때와 그리고 그립을 잡아서 앞바퀴가 노즈 다이브가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타이어 자국을 보시면은 눌린 면적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요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타이어의 접지 면적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접지 면적이 넓어진다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그립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땅에 붙어있는 면적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좋겠죠.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굴러가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굴러갈 때랑 그리고 앞바퀴가 눌린 상태에서 굴러갈 때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확실히 앞이 많이 눌린 채로 주행을 한 게 넓은 면적이 유지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실제 오토바이도 이런 식으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립력이 넓게 확보되는 게 좋겠죠. 근데 현실에서는 계속 타이어를 이렇게 눌린 채로 주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실험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물론 최근의 모토GP 기술 중에는 저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프론트 쪽에 윙을 달아서 다운포스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를 때 앞쪽이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도 계속 눌린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손으로 누른 채로 앞으로 주행하는 거랑 이론상 같다는 거예요. 상용 차에서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연비가 떨어지고 뭐 최고속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대신 안전하겠죠, 더. 물론 저도 윙을 써보질 않아서 실제로 어떤진 모르겠지만 뭐 근데 일반 공도에서 뭐 얼마나 땡긴다고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간지겠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앞으로 주행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보통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쓰는 방식이에요. 자,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놓으면서 바로 굴러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자,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서서히 풀어주면서 굴러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개의 차이를 보면은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바로 뛴 거는 바로 그립이 사라지기 때문에 타이어 면적이 넓어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트레일 브레이킹이란 방식으로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최대한 서서히 풀어주면은 넓은 그립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그립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당연히 장점이 많겠죠. 그래서 트레일 브레이킹이라는 기술을 쓰는 겁니다. 최대한 오랫동안 그립력을 확보하고 싶은 그 욕심이라고 보셔야겠죠. 효율성이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코너에서 주행을 하면서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하면서 타이어 자국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바로 놓은 다음에 악셀만 하면서 코너를 돌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트레일 브레이킹을 사용하는 거죠. 코너 진입 전에 감속을 했다가 브레이크를 서서히 놓으면서 코너를 돌아 나가는 겁니다. 누우면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들어간다고도 흔히 표현을 하죠. 요게 트레일 브레이킹의 핵심입니다. 흔히들 코너를 돌 때는 앞브레이크를 잡으면 바이크가 뭐 벌떡 일어선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해서 코너 도중에는 앞브레이크를 절대 잡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어서는 사람도 있고 잘 일어서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브레이크를 미세하게 잡으면은 바이크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일 브레이킹 쓰면서도 중간에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느껴지면은 추가로 앞바퀴에 아주 미세하게 그립을 잡으면서 속도를 제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바이크가 벌떡벌떡 일어선다면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잡을 때 바이크가 벌떡 일어서서 코너를 못 돌겠죠. 근데 뭐 생각보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미세하게 잡으면. 뭐 당연히 세게 잡으면은 그립을 잃어버려서 꽈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경험에는 신기하게도 그립을 잡으면은 바이크가 일어나질 않아서 왜 안 일어나나 싶어서 세게 잡으니까 그냥 미끄러져서 슬립이 나버리더라고요. 어쨌건 브레이크를 잡고 코너를 들어갈 때는 딱히 일어서는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거는 굳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립을 잡고 선회를 하게 되면은 최대한 그립력을 오래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서서히 브레이크를 놓으면서 코너 정점까지 눕힌 채로 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회력도 증가하고 그립력도 증가하고 차체 안정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트랙션이 강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짧게 코너를 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토GP 선수들이 많이 쓰는 방식인데 풀 브레이킹을 하는 거죠. 풀 브레이킹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도에서나 일반인들이 서킷에서는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모토GP 선수들 같은 경우는 워낙 정점까지 올라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잭나이프가 될 때까지 프론트 브레이크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뒷바퀴가 번쩍번쩍 미세하게 들리는 그런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트레일 브레이킹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봤는데 실제로 배우는 거는 사실 반드시 서킷에 가셔서 기초 과정을 배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배우셨다 하더라도 공도에서는 절대 100% 쓰시면 안 됩니다. 노면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 곳에서 섣불리 트레일 브레이킹을, 한마디로 프론트 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으면은 슬립이 날 수 있는 우려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굳이 공도에서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미세하게만 사용하셔도 안 쓰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크를 타고 와인딩을 할 때 효과를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이크를 그렇게 많이 눕힐 필요도 없고 무릎을 긁을 필요도 없이 효과적으로 어느 정도 빠른 속도에서도 코너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트레일 브레이킹 좀 배웠다고 해서 공도에 가가지고 유명산이나 뭐 도마치제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고속으로 막 그 코너 타고 모토GP 하라고, 폭주 뛰라고 배우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무릎 꿇는 거 뭐 조금 배웠다고 바로 가가지고 막 공도에서 뭐 모토GP처럼 막 무릎 박박 긁고 다니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오버하라고 이걸 배우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무릎 긁으시는 분들, 그리고 뭐 브레이킹 뭐 테크닉 좋으신 분들 아무리 좋아봐야 공도에서 개 오버하면은 노면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서킷이 아닌 공도가 위험하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노면이 개판이에요. 물이 고여 있을 수도 있고 모래가 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데 거기서 한 개까지 밀어붙인다? 이거는 바로 시온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 시온 가실 정도로 뭐 과격하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배워 두시고 서킷에 가서는 100% 활용을 해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건 100% 쓸 줄 아는 사람은 자제력이 있어요. 그거를 수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까지 어느 정도 가봤던 사람들이라 수위를 공도에서는 뭐 50%에서 뭐 60% 이 정도까지 줄여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 사용하면은 너무 위험합니다. 노면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도에서는 진짜 앞바퀴 트레일 브레이킹을 섣불리 잘못 썼다가는 바로 꽈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쓰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이거를 배워두면은 여러분들이 도로에서 돌발 상황이 나왔을 때 초행길에 갑자기 깊은 코너가 나타났다거나 또는 완만하게 돌아가던 커브가 갑자기 한 번 더 꺾이면서 갑자기 급격해진다라거나 또는 여러분이 그날따라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진입을 했다라거나 이런 뭐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겁니다. 이게 배운 분들하고 안 배운 분들하고 정말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단순히 서킷에 가서 쓰기 위해서 배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자, 그리고 브레이킹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은 여러분들이 트랙션에 대한 것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체를 되게 안정적으로 만든 상태에서 코너를 돌 수 있는 능력이 향상돼요. 이거는 단순히 바이크를 눕혀서 무릎을 긁는 거하고는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이크를 눕히고 뭐 뱅크각을 많이 눕히는 거는 코너에서 뭐 차체 안정성을 주는 쪽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그립입니다. 그립. 한마디로 브레이킹을 잘해야 돼요. 브레이킹을 잘 해줘서 그립력을 높이셔야지 여러분들이 코너에서 더 안정적이고 선의 반경을 줄이면서 코너를 돌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깊은 코너가 나타나더라도 생각보다 여유있게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배워두면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무릎 꿇기 연습, 원돌기 연습 이런 거 뱅크각의 한계를 뭐 배워나가는 것도 물론 코너링 테크닉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더 뭐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건 바이크의 뱅크각을 눕히면 눕힐수록 위험 요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슬립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바이크를 많이 눕히거나 풀 브레이킹을 강력하게 한다는 거는 노면 상태가 100%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건 가급적이면 공도에서는 덜 눕히면서 돌아 나가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극단적으로 스릴을 느끼시고 싶은 분들은 뭐 뱅크각의 한계까지 도전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좀 위험합니다, 솔직히. 네, 그런 리스크를 굳이 감수하지 않으시면서도 와인딩 코스를 재밌게 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트레일 브레이킹 배우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